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자리를 두고 양당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원구성이 2달 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9월 4일로 예정됐던 임시회도 결국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취재해보니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 2달간 사태 해결을 위해 만난 횟수가 단 한 번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상을 진행했어야 할 시간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예정됐던 양주시의회 9월 임시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첫 안건이 의장단 선출인데 양당이 3개월째 의장 자리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반기 의장을 국민의힘이, 후반기 의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약속한 합의가 지켜지지 않은 데서 시작된 갈등. 이번 임시회 전 양당 원내대표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밝힌 입장은 팽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수연 의원은 이미 전반기 때 국민의힘에 모든 양보를 했고 정당하게 몫을 이행하겠다는 건데 어떤 양보를 더 해야 하는지 그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현호 의원은 고소고발 등으로 신뢰가 깨졌으니 각자 후보를 내고 투표하자는 거였다면서 현재는 민주당이 의장 후보를 바꾸고 고소고발 3건을 취하할 것을 제안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최수연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냈는데 국민의힘은 최 의원에 타협하지 않는 성격 등이 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지난해 강수현 양주시장이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들에게 $100를 준 것 등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한 것을 취하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자신은 총회를 거쳐 후보로 선출됐고 고소고발은 이 사안과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양당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의원들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두 원내대표는 의장단 선출이 처음 파행된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 만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마저도 지난달 30일 보다 못한 시민단체가 제안한 자리였고 결과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서로 불신하고 있고 양쪽의 당들은 이제 시의원으로서의 얘기가 아니라 당의 대변인 같다라는 생각이 딱 너무 들었던 거예요. 싸우면서라도 소통을 하게 되면 분명히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들은 거죠. 양당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동안 접수된 의안만 10건 이상. 당장 다음 달 회기에서는 추경심사와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의회가 언제쯤 정상화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시민들의 실망감과 피로감만 쌓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박양희 연천군의원이 연천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금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3일 연천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에 나섰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 지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를 위협한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연천군 모든 주민들이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논의와 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천군이 통합쌀 브랜드명을 매일 첫쌀 연천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군은 통합쌀 브랜드명 선정을 위한 공모전을 진행했는데요. 공모전에는 지역의 특색과 이미지를 담은 약 500개의 작품이 참여했습니다. 군은 매일 첫쌀 연천쌀 이외에도 연천 오늘 햇살과 연천 찬미를 우수작으로 선정했는데요. 군은 우수작 또한 향후 연천쌀 홍보 활동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의정부 문화재단이 진행한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가 2024년 경기도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는 시민들이 정책 구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를 접목한 프로그램인데요.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시장과 정책 경매, 명사 특강, 공연 등 12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한편 문화도시 정책 페스타는 지난 7월 열린 2024 대한민국 예술관광 박람회에서 지역 문화발전 부문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후반기 경기도의회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도정 질의에서는 K컬처밸리 계약 해지를 두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는데요. 추경에 반영된 토지 매입비 반환금 1,500억 원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그 밖에 도정 질의에서 나온 주요 내용들을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정질의 첫날부터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K컬처밸리 계약 해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고은정 경기도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갑작스럽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유를 따졌습니다. 경기도는 CJ와의 이 계약 해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CJ 측에서 협약 종료 3일 전에 제게 공문을 보내서 국토부의 조정안 수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사업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공문을 불과 이 협약 만료 3일 전에 보내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년 동안 공문을 10여 차례 보냈고 협상과 사업 진행을 촉구해왔지만 협약 기간이 종료되는 6월 30일이 지나면 CJ가 K컬처밸리를 조성할 의무가 없어져 고민 끝에 불가피하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상원 의원은 사업주인 CJ 탓만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갑작스럽게 협약 결정을 했다는 거 무책임한 발언이세요. 아니죠. 책임 있는 발언이죠. 아니 왜냐하면 책임이 있었다면 그 전부터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을 거 아닙니까, 지사님도. 그 전에 CJ하고는 사업 협약 연장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었어요. 저희도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3일 전에 공문을 받은 겁니다. 이 의원은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제2의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김 지사는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생과 교사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전자영 의원은 딥페이크에 대한 예방 교육이 중요하지만 학부모에게 배포된 교육 내용은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디지털 시민교육이 체계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보완할 부분이 많다는 것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전 의원은 아이들이 피해자인지 모르고 당하고 있다라며 청소년들과 교사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인터넷 발자국 지우기 비용 지원 등 추후 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의 처벌 권한에 한계가 있지만 수사기관과 협조 체계를 잘 구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행정권역 개편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윤종영 의원은 재점화된 김포시 서울편입과 경기북부 지역 재정 악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로 독립했을 때 비수도권 지역 교부세 감소 등 후폭풍에 대한 대안을 물었습니다. 또 경기북부 독립은 정부 답변을 기다리기보다 의회 의결을 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컬처밸리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독자 추진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의회가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행정 사무조사를 두고 벌어진 여야 간 대립으로 4일 오후 파행했습니다. 행정 사무조사를 요구해온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회 모든 일정에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4일 오후 2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오후 본회의부터 일정을 전면 중단함과 동시에 앞으로 모든 의회 활동을 보이콧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부터 진행 중인 제3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이 중단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 경정 예산안 통과를 전제하지 않을 경우 조사 특위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중현 대표의원은 이번 추경에는 K컬처밸리 토지 매입비 반환금 1,524억 원뿐만 아니라 민생 예산이 함께 담겨 있다며 추경 예산안 통과가 전제돼야 행정 사무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국제기구인 UN 녹색기후기금이 사무국을 둔 인천에 미치는 직간접적 경제 효과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연구원이 내놓은 GCF의 인천 지역경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GCF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연간 1,17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비 매출 증대 등 직접 효과가 362억 원이며 간접 효과로는 생산 유발 효과 53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71억 원 등입니다. 아울러 660명의 취업 유발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환경 분야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GCF는 개발도상국들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취지로 설립된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데요. 지난 2013년 12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에 문을 연 GCF는 누적 기금 조성 규모가 약 28조 원이고 사무국에는 정규 직원만 360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유치 협약에 따라 GCF에 매년 40억 원의 예산과 사무 공간을 지원 중이며 GCF를 중심으로 관련 국제기구들과 연구금융기관 등을 한데 모으기 위한 복합단지인 지블럭스 조성을 송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내년도 지역 주요 사업에 투입될 국비 5조 5,4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목표 금액으로 내세웠던 5조 3천억 원보다 5.4%인 2,400억 원 증가한 규모인데요.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교통망 확충을 위한 작업에 대거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GTX B노선 건설에 2,968억 원, 서울 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에 793억 원, 인천발 KTX 적기 개통에 350억 원 등입니다. 이외에도 남한건설과 섬적경지역 등 특수지역 개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등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초 인천시가 요구했던 국비 신청액보다 감액되거나 미반영된 사업은 서해오도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제75주년 인천 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 인천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설립, 인천 1, 2호선 철도 통합 무선망 구축 등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총 400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규모는 총 193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7월 8일부터 19일까지 파주 909mm, 연천 847mm, 포천 84mm 등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피해 복구비는 하천 도로 살림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346억 원, 사유시설에 54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신속히 지급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비 부담분 9억 원을 우선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1인 가구 수가 2020년부터 매년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4일 발표한 2024 경기도 1인 가구 통계를 살펴보면 2023년 11월 기준 도내 1인 가구 수는 전년 대비 약 8만 가구가 증가한 171만 5천 가구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도내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며 전국 1인 가구의 21%에 해당합니다. 경기도는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2024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8,807억 원을 투입해 병원 안심 동행과 자유주제 제한, 주거안전 체크리스트 개발 보급, 정책 참여단 운영 등 3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위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18일까지 60개 전통시장에서 30% 할인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또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시민에게는 온누리 상품권과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이 밖에 송편 등 음식 나눔 행사와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 행사도 진행됩니다. 인천시가 추석 연휴를 전후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합니다. 우선 시는 시내 응급의료기관 21곳과 응급의료시설 4곳에 대해 1대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하고 상황관리와 점검에 나설 계획인데요. 의료진을 태우고 서해 5도를 비롯한 의료 취약지에 출동해 위급한 환자들을 이송하는 닥터 헬기도 정상 운영합니다. 시는 또 일반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당직 의료기관과 코로나19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